2006년입니다. 이명박 서울시장은 처음으로 한반도 대운하 구상을 얘기합니다. 이듬해인 2007년 12월 대통령 선거가 치러집니다. 이명박 후보는 한반도 대운하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이명박 후보는 역대 직선제 대통령 선거 사상 최대 표차인 530만 표 차이로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 당선됩니다. 좌파 정권 10년이 끝나고 새해가 밝았습니다. 엉뚱한 광우병 촛불 시위에 놀라고 위축된 이명박 대통령은 그해 여름 공약을 뒤집고 국민이 반대하면 대운하를 추진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해가 바뀌어 대통령 재임 2년째인 2009년 이명박 대통령은 임기 내에 대운하 추진 않겠다. 그렇지만 한국의 미래를 위해 대운하가 필요하다는 제 믿음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분 말씀이 좀 알쏭달쏭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야당은 지금 4대강 사업도 사실상 대운하를 위한 밑그림이었다고 주장합니다. 어제 감사원 사무총장은 그것은 이명박 대통령에게 책임이 있다. 사법 처리도 검토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2007년 대선 때 공약을 믿고 이명박 후보에게 47.2%의 표를 몰아주었던 국민들은 어떻게 됩니까? 국민도 사법 처리합니까? 오늘 신문입니다. 출연자 소개드립니다. 배은희 전 새누리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 나오셨습니다. 배진영 월간조선 기자 나오셨습니다. 이상준 TV조선 사회부 기자 나오셨습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조선일보입니다. 4대강 이명박 대통령 사법처리 검토 지난 7월 3차 감사 때 그랬답니다. 감사원 답변 파문 발언 문제되자 이 전 대통령 특정한 것 아니다 해명 여야 막론하고 이명박 대통령 정책을 비판했답니다. 4대강 사업하기 전에 비해 홍수 피해액 오히려 늘었다. 한식재단 호합한 파티 1인당 474만 원 다과 체험도 있었다. 해외 자원 개발 투자 회수율 MB 정부 때 90%에서 53%로 떨어졌다. 이 얘기는 주로 여당 의원들이 한 얘기입니다. 동아일보입니다. 감사원 4대강 사업 MB의 일정 부분 책임 법사위에서 감사 결과 놓고 공방 MB 사법 처리 대상은 안 된다고 판단했다. 새누리당 부족한 근거로 책임 미루는 짓이냐. MB 측은 감사원 전지전능 기관 아니다. 경향신문입니다. 감사원 사무총장 MB 4대강 일정 부분 책임져야 한다. 사법 처리도 검토했다. 여야 일제히 그때 다른 고무줄 감사 비판 MB 측은 감사원이 전지전능한 기관이냐 반박. 국민일보입니다. 오락가락 감사 이어 MB 책임론 공방 불지른 감사원. 한겨레 신문입니다. 감사원 사무총장 4대강 MB 사법처리 검토했다. 한국일보입니다. 감사원 4대강 관련 MB 사법처리 검토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차라리 내 무덤에 침을 뱉어라 하고 대운하를 밀어붙였다면 지금 어떻게 됐을까 궁금합니다. 이 기자, 예. 여야 의원 막론하고 이명박 대통령에게 화살을 쏟아내고 있는데 어떤 진행이 있었죠? 예, 어제 법사위에서 이제 진행된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나온 얘기들인데요. 예. 어제 이제 김영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증인으로 불려 나와서 예. 이제 의원들의 질문을 받으면서 예. 7월 달에 발표했던 그 4대강 중간 감사 결과, 예. 그 감사 결과가 4대강이 대운하의 선행 사업이었다는 걸 이제 약간 대전제로 깔고 있었거든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오가면서 예. 그러면 이명박 대통령에게 책임이 있는 거 아니냐? 예. 그랬더니 이명박 대통령에게 일부 책임이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사법 처리도 일부 검토를 했다. 예. 하지만 처리 대상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발언을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여야 의원들이 이제 공방이 벌어졌는데 예. 아시다시피 야당 쪽에서는 이 4대강 사업 자체가
4대강을 대전제로 했고 그리고 문제가 있는 사업이었고 환경적으로 굉장히 큰 피해를 줬고라는 걸 전제로 하기 때문에 감사원 사무총장이 말 한마디가 야당의 어떤 의견들에 그 동조하거나 응원군이 된 셈이 돼버렸습니다. 네. 그래서 공방이 많이 벌어졌습니다. 그 밖에도 또 뭐 여당 의원들까지 나서서 한식 세계화까지 비판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한식 세계화 같은 경우에는 이명박 대통령의 부인인 이 여사가 이제 추진했던 사업인데 예. 한식 세계화 사업 같은 경우에 외국에 나가서 홍보 행사를 하면서 이제 음식 비용이라든가 이런 게 과다 지출됐다. 예.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질타가 있었습니다. 다과회를 했는데 1인당 474만 원. 저 믿기지가 않는데요. 좀 과한 측면이 예. 있는데 해외 나가서 홍보 행사를 하다 보면 약간 이제 과다 지출되는 경우도 네. 있고 그래서 그 행사 전반에 대해서 어떤 건 좀 심도 있게 좀 과자에 뭐 금박한 겁니까?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식 산업이라는 게 네. 이제 옹호하는 얘기는 아니고요, 절대. 예. 이 사업은 이제 정확하게 좀 봐야 되는. 저도 제 생각에도 과다했다고 생각하지만 네. 그 행사의 의도라든가 이런 부분이 한식을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그 방법이 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네. 사업 전반적인 부분 또 하나 행사의 홍보 비용만 가지고 이렇게 계속해서 질타하는 건 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네. 그 국정감사 전반이 지금 뭐 박근혜 정부 정권 초기라서 그런지 몰라도 예. 박근혜 정부에 대한 얘기보다는 과거 정부, MB 정부에 대한 어떤 질타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예. 보니까 여도 그렇고 야도 그렇고 의원들이 다 개별 아이템들을 가지고 나와서 예. 전 정부에 대한 어떤 심판 내지는 검증을 하려는 의도들이 예. 많아서 이게 공방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배 의원님. 네. 나와주시니까 스튜디오가 환합니다.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근데 지금 이명박 대통령이 4대강 대우나 이 문제 놓고 책임이 있다 없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왜 그토록 민감한 얘기가 되는 거죠? 저는 감사원 그 사무총장의 발언이 굉장히 부적절했다고 보는데요. 네. 감사원은 회계감사, 직무감사가 해야 되는 겁니다. 네. 그 정책감사는 하는 게 아니죠. 네. 정책은 통치권자의 의지로 진행되는 게 많잖아요. 그럼 네. 그 정책이 잘못됐다 잘됐다 하는 거는 감사원이 판단할 게 아니라 네. 정책의 방향 이런 거 할 때 공약으로도 걸었고 네. 아까 말씀하셨듯이 네. 국민들이 표를 심판해 준 거고 네. 하는 부분인데 네. 그 정책이 옳았다 이런 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정책을 했을 때 예. 무슨 비리가 있었냐 예. 제대로 안 되는 무슨 요인이 있었나 이런 거를 감사원이 해야 되는데 예. 뜬금없이 그 4대강 자체에 대해서 이게 마치 진행되면 안 됐던 것 같은 뉘앙스를 풍기면서 이렇게 나온다는 거는 저는 이거는 좀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야당 의원이 이명박 대통령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느냐 뭐 이런 질문을 했다고 그래서 감사원 책임자가 마이크 앞에서 그렇게 생각한다 이렇게 대답한 건 주제가 넘을 수도 있는 발언이었네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국가의 큰 사업에는 대통령이 다 책임이죠. 대통령이 책임지고 하는 거죠. 책임 안 질 일이 없죠, 사실. 그렇죠. 예. 근데 그걸 무슨 의미로 그렇게 하셨는지 예. 그 좀 예.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그렇다 손 치더라도 박 선생님 네. 만약에 감사원이 이번에 답변하는 것처럼 전 대통령을 사법처리 대상으로 일단 올려놓고 뭔가를 검토를 했다면 그게 무슨 죄를 걸고 넘어지겠다는 거죠? 네, 무슨 죄보다도요. 예. 감사원이 사법처리를 검토합니까? 대한민국 감사원에서? 아, 그렇군요. 감사원이 난 깜짝 놀랐어요. 예. 내부적으로는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예. 일반 국민들 얘기할 수 있으니까. 그러나 감사원을 대표해서 사무총장이 국회에 나와서 사법처리를 내부적으로 검토했다라고 하는 것은 적절치 예. 않고 예. 만약에 했다고 하면은 예. 어떤 내용일까? 현재 대통령에 대해서 또는 끝나고 난 다음에 지금 나오는 얘기 보니까 배임이라든지 또는 뭐 직무유기 등등 문제거든요. 예. 이거는 고민의 문제가 아니에요. 예. 이거는 정말 법률적인 아주 초보적인 상식도 안 되는 네. 문제이기 때문에 예. 뭐 급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하더라도 네. 왜 감사원이 이렇게 난타를 네. 당하고 있느냐 하면은 처음부터 신뢰를 잃어버렸어요. 아하.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에서 네. 지금 언론이 다 공개돼 있지 않습니까? 적어도 헌법기관이 신뢰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되고 있는 겁니다. 신뢰도 1위를 줄곧 유지해야 될 감사원 아닙니까? 끝까지 신뢰를 다른 거는 잃어도 예. 신뢰만큼 지켜나가야 되는데 예. 정부 때 또는 대통령이 코드를 맞춰서 이런 말 저런 말 하다 보니까 이제는 말을 한다고 하더라도 저 같은 경우에도 감사원 얘기인가? 하고 다시 한번 봐야지 이런 정도거든요. 비극입니다. 네. 배 기자. 네. 근데 4대강 말고도 네. 여당 의원들조차 뭐 네. 때를 만난 듯이 예. 화살을 열심히 쐈는데 예. 앞정권과 뭐 선긋기 하겠다는 거예요? 뭐 아무래도 좀 그런 뭐 여기 배현희 의원도 나와 계십니다만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작년 예. 총선 거치면서 사실
새누리당은 이제 MB당에서 박근혜 당으로 탈바꿈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번에 여러 가지 나오는 거 보면은 네. 전 정권과의 차별화가 아닌가 싶은데 예. 여기서 한마디 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역대 정권, 특히 이제 1987년 민주화 이후의 여러 정권을 보면은 항상 정권을 잡은 다음에 앞 정권하고의 차별화를 시도했습니다. 네. 그 자기하고 이제 모태를 같이 하는 정당인데도 불구하고요. 네. 그 노태우는 전두환하고 차별화했죠. 그다음에 김영삼 정권은 노태우 대통령 JP하고 차별화했지 않습니까? 예. 심지어는 노무현 전 대통령도 DJ하고 차별화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다 그 새로 들어선 정권의 통치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런다고 생각들을 하는 것 같은데 네. 그게 보면 통치 기반의 약화로 이어집니다. 자기 편으로 끌어안을 수 있는 사람을 갖다가 배제하는 결과가 되고요. 네. 그 결과는 예외 없이 정권 말기에 가서 지방선거나 총선에서의 패배, 네. 심지어는 정권을 갖다가 상대방에게 넘겨주는 사태로 이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전 정권과의 차별화를 시도하는 게 저는 뭐 그렇게 현명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다른 얘기 하나 할게요. 네. 이런 시각도 있고, 예. 이런 시각도 있고, 다른 시각도 있는 게 예. 뭐냐면 전문가들은 이런 것도 있어요. 예. 우리 사회가 5년 대통령 단임제 아닙니까? 예. 제왕적인 대통령 네. 얘기를 해요. 대통령의 권력을 쥐면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5년 내에 웬만한 문제가 있으면 침묵을 합니다. 정말 이것도 우리 사회 비극이죠. 우리 사회 대체적으로 그렇게 되어 왔습니다. 네. 전문가는 전문가, 네. 뭐 언론 방송도 예외는 네. 아니고요. 네. 국회는 마찬가지고, 네. 다 감사원도 그렇고 네. 침묵을 5년 동안 지키고 있어요. 문제가 있어서 덮어버리고. 사람들이 바뀝니다, 이제. 새로운 정부 들었으면 사람들이 바뀌다 보니까 이거는 문제가 있네? 있네? 하다 보니까 하나둘 터져 나오고 있는 거예요. 네. 그때 5년 안에 제대로 된 우리 사회의 견제장치라든지 민주주의 장치가 안 되다 보니까 네. 드디어 사람이 바뀌니까 문제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예. 그것이 결과적으로 보면은 전 정권과의 차별성 강화이기도 합니다만은 결국은 은폐되어 있던 또는 다 쉬쉬했던 문제가 드디어 나오다 보니까 지금처럼 전 정권과 차별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이 계속 터지고 있는 거죠. 그 말씀에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며칠 전 이명박 전 대통령이 4대강 사업구간인 북한 강변에서 자전거 타시는 모습이 신문에 났습니다. 요즘 특히 어제 오늘 꿈자리가 사나우실 것 같습니다. 야당 의원들보다는 여당 의원들에게 배신감 느낄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계속 국감 뉴스입니다. 중앙일보입니다. 1분 답하려고 하루 날린 기업인들 사진이 국정감사장에 나온 기업인들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다음 제목 보겠습니다. 한성 인베스트먼트와 자동차는 같은 회사인가? 관계없다. 국감장 문답은 그것으로 끝. 어제 하루만 40명 증인 출석, 의원들 답변 마음에 안 들자 즉석에서 정용진 부르기로. 동아일보입니다. 아니면 말고식 마구잡이 화살, 기업 윽박지르는 국회. 국회의원들 참 좋습니다. 그래서 그렇게들 기를 쓰고 금배지를 달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기자님, 네. 이번 피감기관이 628개 뭐 역대 최다라고 하는데 네. 지금 어떤 일들이 진행되고 있죠? 지금 이제 국감 말씀하신 대로 630여 개 가까이 이제 역대 최대 피감 기간을 놓고 20일 동안 국감이 벌어지다 보니까 사방에서 이제 그 아주 복잡한 그 과정들이 이제 진행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 아까 앞서서 박 의원님이나 또 우리 배 선배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전 정권의 차별화, 뭐 여러 가지 이슈들, 서로 쟁점에 대한 그 선점, 뭐 이런 것 때문에 의원들이 지금 열의가 넘치거든요. 그러다 보서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 증인을 아주 뭐 사안별로 수십 명씩 부르고 뭐 이러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정부이나 이렇게 뭐 기재위 같이 경제 분야에 관련된 분야에서는 그 경제계 임직원들을 지금 마구잡이로 불러갖고 지금 앉혀놓고 있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정해져 있는 시간 안에 그 분들을 다 불러서 사안을 물어볼 수 있는 상황 자체도 안 됩니다. 그리고 부른다고 해도 뭐 특별한 이슈 없이 부른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자동차 관련 기업 맞습니까? 이마트가 아는 사람 맞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고 뭐 그냥 가벼운 답 맞습니다 그러면 넘어간다든가 또는 뭐 관련된 내용을 종합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그래서 부른 사람들은 한 4-5명씩 많게는 한 10명씩 종합해서 물어본다든가 뭐 이런 경우도 많고 그리고 이제 그 말씀하신 대로 직원의 그 모신 분의 직급이 뭐 다 고위 임직원입니다만은 꼭
그 오너나 책임자가 아닐 경우에는 예. 그걸 이제 빌미 삼아서 그 예. 오너를 다시 증인으로 채택해야겠다라는 식으로 해서 그 무색하게 만드는 이 증인 채택 예. 자체를 예. 그런 경우가 아주 허다하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국감장 밖에는 뭐 소위 얘기해서 잘 나가시는 분들이 그냥 하루 종일 앉아갖고 서너 시간씩 이렇게 대기하다가 그냥 끝나는 경우도 많고 네. 심지어는 뭐 정회나 파행이 이루어지면 네. 이거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면서 팔짱 끼고 왔다 갔다 네. 거리는 경우도 있고 이런 참 웃지 못할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배 기자가 지난번에 얘기했습니다마는 국감장에서는 기업 총수한테 호통 쳐놓고 나중에 국감 끝나고 나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때 뭐라고 그러셨죠? 88년고 50 예. 청문회 때 얘기인데요. 예. 그 이제 이례재단 관련해 갖고 이제 재벌 총수들 불러놓고 예. 호통치고 예. 그다음에 나갈 때는 차 타는 데까지 쫓아와서 이제 회장님하고 이제 90도로 인사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배 의원님. 네. 배 의원님도 국감 해보셨죠? 네, 많이 해봤죠. 네. 어떠셨어요? 어떤 국감이 좋은 국감이고 예, 이런 국감 어떻습니까? 예. 사실 이 그러니까 기업인들을 예. 저렇게 그냥 굉장히 많이 불러놓고 예. 답변도 못 하고 가시는 분도 많다 그러죠. 예. 이런 거는 네. 좀 아닌 것 같고요. 예. 사실 그 개개 기업에 대해서 국회가 어떻게 일일이 다 예. 저런 식으로 국감도 불러다가 합니까? 예. 그 기업을 관리하는 시스템이 있잖아요. 예. 저희가 예. 그 뭐 국가 기관이 기업에 하는 뭐 비리라든지 이런 거를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다 갖춰놓고 있단 말이죠. 뭐 예. 공정거래위원회나 금융감독원 이런 데를 국감을 해야죠. 예. 그리고 그런 데서 잘했는데도 예. 이게 이런 문제가 생긴다. 그럼 예. 이건 뭐 법이라든지 무슨 제도가 잘못된 거고 그럼 그거 개선점을 이제 생각해내야 되고 예. 그리고 법이 규정이 있는데도 잘 이게 진행이 안 됐다. 예. 그럼 감독하는 데다가 국회가 뭐라 그래야죠. 그러니까 그래서 기업을 저렇게 감사할 게 아니라 기업을 감독하고 관찰하는 정부기관을 그렇죠. 감사해야 된다. 이 예. 시스템을 돌리는 거를 잘 예. 되도록 국회가 해야 되는 네. 게 기본 입장일 텐데 네. 저렇게 증인들 불러다 놓고 하면 저도 보면 국감장 안이 굉장히 열악해요. 의자도 조그맣고 네. 근데 와서 이렇게 있다가 그러니까 한마디도 못하고 가는 증인들 보면 참 죄송하기도 하고 또 회의가 잘 되면 모르는데요. 또 파행도 되고 막 그렇습니다. 그럼 파행하고 그 파행 전까지 국회의원들이 싸우는 거를 고스란히 증인들이 다 보고 계시거든요. 그런 거 보면 참 이렇게 하면 안 되겠는데 그런 솔직하게 생각이 듭니다. 털어놓으시죠. 배 의원님도 호통 한번 치신 적 없으세요? 저는 잘 못해요 그걸. 그러실 것 같아요. 목소리가 아주 조용하셔서. 예. 제가 국정감사 한 몇 번 예. 방청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예. 호통 직접 봤습니다. 예. 배 의원님은 아니고요. 여성 의원들인데 막 하고 난 다음에 예. 좀 아팠던 대목이 예. 뭡니까 하면은 예. 이제 어렵게 뭐 자료가 예. 예상 밖의 질문이니까 막 찾아요. 예. 막 뒤에서 가져오고 그럽니다. 예. 말을 하려고 하면은 됐어요. 다음 질문이요. 이렇게 하다가 그냥 넘어가요. 예.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게 끝이에요. 예. 그리고 집에 가는 겁니다. 예. 그때 보면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은 뭔가 잘못했으니까 불려 나왔겠지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그 회사 입장에서는 뭡니까? 저 박 이제는, 선생님은 네. 이 국감에 대해서 비관론자신 것 같은데 네. 해결책 없습니까? 국가 문제는 지금 상황은 비관이지만 반드시 해야 된다. 예. 반드시 국감은 필요하다. 예. 이건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 예. 의회 정치의 강점입니다. 예. 좋은 방법은요. 공부를 몰아치게 하면 공부 안 됩니다. 예. 1년 안에 예. 상임위에서 의결하면 수시로 예. 감사를 할 수 있겠다. 예. 수시로. 그러니까 예. 상시 국감제를 국감 체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만들자. 예, 그래서 예. 문제가 있을 때마다 여야가 합의를 해서 또는 몇 명 이상이 하면은 그 사안별로 할 수 있다고 하면은 이렇게 안 되는 거죠. 상시 국감 체제라는 건 사실상 현재 국감 제도를 폐지하자는 의견도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지금 저도 확실히 빨리 바꾸자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1분이라도 답변하면 그나마 보람찬 하루를 보낸 셈입니다. 어떤 증인은 불러다 놓고 단 한마디도 묻지 않고 그냥 돌려보낼 때도 있습니다. 대한민국 일진 짱 큰형님 누군지 알겠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국방부 국정감사 뉴스입니다. 군으로 번진 댓글 의혹, 국방부 진상조사 착수, 2010년 창설 국군 사이버사령부 첫 국감, 여야 충돌. 야당은 군이 정치 개입했다. 사이버사령부 소속 부사관 등 3명이 최근까지 야당 비난글을 올렸다. 여당은 사실을 호도한 것이다.
비밀 조직원 등 모두 노출됐으니 이제 대한민국 사이버 사령부는 마비됐다. 의혹 부인한 옥도경 사이버 사령부 사령관은 대선에 개입한 적도 없고 그런 목적으로 조직 운영 안 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조선일보입니다. 또 다른 뉴스입니다. 햇볕 정책은 친북 정책이다. 유영익 국사편장위원장이 국감장에서 이렇게 대답을 해서 논란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역대 대통령 모독이다. 그런데 야당은 박 대통령에게 국사편찬위원장을 경질해라 이렇게 요구했답니다. 한겨레 신문입니다. 사이버 사령부 정치 댓글 400여 건 긴급 삭제. 중앙일보입니다. 통일교육 동영상 제목이 비겁한 평화는 전쟁을 부른다. 이런 제목의 동영상입니다. 국정원은 배포하고 통일부는 막고 통일부 오두산 전망대에 상영 말라 이렇게 지시를 내렸다는데요. 평화는 노력해야 달성한다. 이런 메시지가 그 동영상에 담겨 있답니다. 민주당 의원 보좌관이 문제를 제기했고 부적절하다는 공문을 내려보내서 그 동영상을 상영 못하게 했는데 전망대는 이해 못할 처사다.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리는 것처럼 댓글 우리 사회에서 여기저기 두고두고 말썽이 많습니다. 댓글에 관한 특별법이라도 만들어야 할 것 같은데요. 일단 배 기자, 네. 지금 아까 얘기한 대북 정책에 관한 얘기가 또 나오고 있는데 네. 김대중 대통령 네네. 대북 정책 어떻게 우리가 평가를 해야 됩니까? 김대중 대통령이 이제 햇볕 정책을 통해서 남북 간의 어떤 화해와 협력을 갖다가 지향했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햇볕 정책의 논리라는 게 그거 아닙니까? 이솝우화에 나오는 그 얘기요. 그러니까 뭐 바람이 이렇게 몰아쳐도 나그네의 외투를 벗기지 못했지만은 햇볕을 이렇게 쬐니까 나그네가 옷을 벗었다. 그 얘기인데 그건 그야말로 우화일 뿐이죠. 그리고 김대중 정권 시절에 그 햇볕 정책이 갖고 온 결과를 보면은 햇볕 정책의 결과 북한이 옷을 벗은 게 아니고 우리가 옷을 벗은 결과가 됐습니다. 아시다시피 김대중 정권 내내 이제 금광산 관광이라든지 개성공단 등을 통해서 현찰이 북한으로 넘어갔고요. 북한은 그 돈으로다가 이제 미사일과 핵무기를 개발했죠. 반면에 우리 같은 경우는 뭐 거의 내부적인 안보 태세 이런 게 문제가 완전히 와해가 됐고 뭐 확인된 거는 아닙니다. DJ 정권 시절에 청와대나 국정원을 통해서 우리의 대북 인적 정보망이 이제 북한으로 넘어가서 그게 와해가 됐다 이제 그런 얘기들까지 있었습니다. 그걸 보면은 뭐 DJ 정권의 대북 정책, 햇볕 정책이라고 하는 거는 뭐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들도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의 안보를 갖다가 와해시킨 정책이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배 의원님 지금 배 기자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김대중 정권을 친북 정권, 노무현 정권을 반미 정권 뭐 이렇게 말을 했다면 그게 대통령 모독이라고 할 수 있나요? 글쎄요, 저는 뭐 종북이라고 한 것도 아니고 친북이고 반미라는 게 의미가 뭐 그렇게 강한 건 아니라 그 모독까지로 이렇게 몰고 가는 거는 너무 심하다 생각을 하는데요. 그 발언이 나오게 된 것도 그 위원장이 자기는 하고 싶지 않았는데 그 야당 의원이 몰아치니까 뭐 또 대답하라 그러잖아요. 대답 안 하면 그러다 보니까는 나왔다. 평소에 이제 자기가 생각했던 부분이라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위원장으로서 국감장에 가셨으니까 좀 신중하게 발언을 하셨었으면 좋았을 걸 하는 생각은 듭니다. 어떨 때는 앞뒤를 자르고 그냥 가운데만 전달하면 오해를 살 때도 있긴 합니다. 그런데요. 그런 좀 상황이 좀 그렇게 몰려서 얘기를 하신 듯해요. 그걸 감안하더라도 말이 좀 과하게 나간 건 아닌가 뭐 그런 비판도 있긴 한데 배 기자. 그 지금 우리 국방부의 사이버 사령부가 야당을 비난하는 댓글을 달았다. 이게 또 이제 문제가 됐는데 이 문제를 좀 들여다보기 앞서 지금 북한 사이버 부대는 어느 정도 돼 있죠? 그 월간조선 8월호에서 이제 저희 김정우 기자가 최근 기승 부리는 북한의 인터넷 남침이라고 하는 기사를 쓴 적이 있습니다.
이런데 저희 월간조선이 그동안 이런 걸 통해서 보도했던 거라든지 네. 또 이제 뭐 군이나 혹은 공안 당국에서 나온 얘기에 의하면 어떤 북한의 그 사이버 담당하는 이 인력들은 한 3,000명 정도 된다 그러고요. 네. 그다음에 북한의 각급 학교에서 IT 분야에 재능이 있는 영재들을 갖다 일찍부터 선발해가지고 예. 체계적으로 양성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노동부당 작전부 산하의 4.14 연락소라든지 정찰 중국 산하의 258 연구소 이런 것들이 있는데 네. 말은 연락소고 연구소지만 다 네. 우리에 대해서 이제 대남 사이버 공격을 하는 기관들이죠. 예. 그 여기를 보면은 이제 통일전선부 산하에는 또 101 연락소라는 게 있는데 예. 여기에서 이제 댓글팀을 운영하고 있답니다. 예. 그 한 30명 정도 되는데 네. 이 요원들은 한 사람 평균 150명 정도의 한국 국민의 주민등록번호를 확보하고 하하. 수시로 중국에 나가서 네. 이제 이 댓글을 공작을 하는 거죠. 예. 이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제 남쪽에서 쓰는 뭐 네티즌들 용어 이런 것도 굉장히 익숙해가지고 예. 이 사무실 방 딱딱 노크를 하면은 예. 뭐 들어오삼 이런답니다. 그러니까 이 아주 체계적으로 이걸 하고 있는데 그다음에 이제 대개 이제 중국이죠. 중국하고 해외 그 IP를 둔 예. 거기서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예. 작년 연간 한 4만 건 정도의 그 댓글이 달린다고 그러면 예. 댓글 공작을 하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뭐 자꾸 이제 정치 개입 논란이 나오고는 있습니다만은 예. 뭐 사이버 사령부라든지 국정원에서 이제 대응하는 거는 예. 어떻게 보면 북한의 그 공세에 비하면은 굉장히 좀 조적지혈 수준이라고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자꾸 이렇게 정치적 논란에 휩싸여 갖고 우리의 그 대응 체제가 자꾸 위축되는 게 정말 안보를 위해서 걱정스러운 상황이죠. 네. 북한의 사이버 부대는 컴퓨터 앞에 앉아 있는 124 군부대, 뭐 우리가 이렇게도 예.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배 의원님, 근데 이런 국감을 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 사이버 사령부의 인원이라든지 또 그들의 계급이라든지 사이버 부대의 존재 자체 이런 것들이 온천하에 공개되는 거 이거 문제 아닙니까? 문제가 되죠. 예. 그리고 이런 것뿐 아니라 그 민감한 그 정보에 관해서 예. 그러니까 그 실수인지 어쩐지 모르지만 네. 의원을 통해서 이렇게 공개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거 말고도 그 암호 코드가 한번 이렇게 공개된 적이 있어요. 예. 그래서 저도 상식적으로도 저거 큰일이다 네. 생각했는데 공개한 예. 측에서 이미 폐기된 거라 네. 뭐 상관없다 그랬는데 네. 그 폐기된 암호지만 그걸로 작성된 문서들은 이제 해독이 가능하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들. 그래서 사실 이런 국가 기밀 같은 거, 안보에 관한 거, 예.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정말 공개가 진짜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또 배 기자님 말씀하셨듯이 예. 또 그렇게 북한에서는 사이버 댓글 부대가 예. 있어서 진짜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정치 사안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정부에 대해서 반대하는 글들을 정말 폭탄처럼 쏟아붓는데 거기에 대응하는 팀 겨우 만들었어요. 2010년인가 만들었죠. 근데 활동이 제대로 되기도 전에 네. 이렇게 국감장에서 이렇게 노출이 되고 이런 거가 좀 우려스럽긴 합니다. 네. 북한 사이버 부대원이 우리 국정원 직원처럼 하고 돌아다니면 어떡하죠? 북한하고 우리 좀 다를 것 같아요. 예. 북한은 말 그대로 독재 국가 아닙니까? 강경한 독재 국가이기 때문에 우리나라하고는 상황이 다르죠. 우리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은 다 공개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웬만하면은. 그리고 공개가 안 되도록 해야 되는 거죠. 네. 지금 사이버 부대가 정책 개입한 내용이 나왔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한다 이런 그 얘기까지도 우리가 침묵을 지키는 건 아니잖아요. 네, 물론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문제가 됐던 핵심은 그런 얘기의 전체적인 진행이 비공개로 진행이 됐다가 그게 우리 정치 상황과 관련해서 불법적인 요소가 있다. 그러면 그 부분만 좀 드러내서 얘기를 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인 거죠. 그렇죠. 네. 그때 뭐 인정합니다. 당연히 예. 그래서 예. 저도 이거를 비공개로 얘기를 한 건 아닙니까? 예. 근데 지금 우리 국민들이 바라보고 있는 것은 사이버 부대의 역할에 대해서 뭐 폄하한다든지 국정원의 대공 수사와 관련해서 또는 뭐 대공 정보와 관련해서 폄하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네. 그 이름으로 국민이 준 그 권리를 왜 자꾸 국내 정치에다 개입을 하느냐? 이거는 아니잖아요. 만약 그게 드러난다면 이거는 정말 간단한 문제가 아닌 넘어가서는 거죠. 안 되는 문제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기자. 네. 근데 파주에 있는 통일 전망대에서 뭐 동영상이 또 문제가 됐어요. 어떤 예. 내용이죠? 경기도 파주의 오두산 통일전망대라는 곳이 있는데요. 예, 가보셨죠? 저도 예, 뭐 여러 번 가봤습니다. 가봤습니다만. 예. 네. 뭐 강원도 고성에 있는 그 금강산 통일전망대가 네. 아주
대표적으로 그 안보 교육 현장으로 활용되고 있는 곳인데 여기서 그 동영상 제목이 이제 비겁한 평화는 전쟁을 부른다. 이런 제목의 이제 11분 50초짜리 동영상을 교육용으로 이제 상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보통 이제 그런데 견학 가면 보여준 동영상 뭐 이런 용도로 사용하는데 거기에 내용이 뭐 천안함 폭침, 아웅산 테러, 그다음에 이제 칼기 폭파 이런 이제 북한의 그 대남 공작들 그런 사례들을 보여주면서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당하거나 우리가 북한에 대한 안보 의식을 철저하게 갖지 못하면 망할 수도 있다. 이런 이제 아주 위기를 그 안보에 대한 중요성과 북한과의 정세에 대한 위기감 이런 것들에 대한 현실을 보여주는 그런 영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최근에 그 통일부 산하의 통일교육원이라는 데서 이 오두산 전망대에 그 공문을 보내서 상영을 중지하라 이렇게 이제 지시를 하면서 이게 좀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 이제 지시한 그 이런 사례가 없기 때문에 이게 보통 그 국정원이 배부하는 자료인데 국정원이 직접 제작하기보다 이제 기조를 주고 외부에서 이제 제작을 합니다. 이런 것도 이번 것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런데 이 통일교육원에서 특별하게 어떤 그 프로그램을 가지고 하지 말라 이런 사례가 별로 없는데 이번에 이례적으로 이렇게 이제 어떻게 이 일이 불거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그 통일전망대라든가 이제 그 새누리당 쪽의 의원들 얘기에 따르면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진 건 아닙니다. 얘기에 따르면 그 전망대에 민주당 중진의원의 보좌관이 가족들과 함께 나들이를 왔었고 왔다가 이제 그걸 보고 이게 좀 문제가 있다. 너무 극우의 그 동영상이 나오고 있다. 이런 이제 생각을 해서 그걸 아마 국정감사 때 문제를 제기하려고 통일부 국정감사 때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통일부에서 뭐 지레 겁먹고 움직였는지 모르겠지만 먼저 선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선조치를 해서 이런 그 프로그램을 하라 하지 마라 라고 하는 것 자체가 과연 옳은 것인지 그리고 이게 통일교육원도 정부의 어떤 대북 기조 그리고 국정원의 어떤 그런 자료를 가지고 교육 프로그램을 짜는데 같은 그런 계열에 있는 또는 같은 그 기조에 있는 국정원이 정보를 제공한 그 프로그램을 가지고 뭐 움츠려서 국정원 통일부 서로 손발이 안 맞는 그렇죠. 셈인데 안 맞는 셈입니다. 배 의원님 만약 저 동영상 우리 이 기자가 설명한 대로 그런 내용을 담고 있다고 했을 때 그게 문제가 됩니까? 그것도 통일전망대인데 다루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 통일전망대 지금 위탁 관리해서 하고 있다 그러죠. 그래서 그거를 무슨 교육을 하고 그런 거는 위탁 관리하는 데서 주도적으로 할 수 있게 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게 뭐 거기서 사적으로 만든 자료도 아니고 국가기관이 만들어서 배포하고 한 건데 이거를 뭐 국감에서 뭐 문제 삼겠다니까 갑자기 이거 동영상 듣는 걸 중지해라 이렇게 했다는 거는 글쎄 떳떳하지 못한 것 같고요. 그 내용이 글쎄 무슨 문제가 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 사실관계가 확인된 것들이잖아요. 네, 북한의 어떤 소행으로 저희가 굉장히 테러를 당하고 했던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서둘러서 이렇게 국감이 그만큼 센 건지 아니면 우리 정부 관계자들이 속이 없는 건지 아니 저 배 기자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근데 이런 일이 사실 이번이 처음은 아니고요. 좀 비슷한 사례가 하나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MB 정권 말기였는데요. 그 국회 외통위원회에서 민주평통을 감사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아마 이번에 그 문제가 된 자료하고 비슷한 경로를 통해서 만들어져서 배포된 자료로 생각을 하는데 한 시민단체에서 그 한국 현대사를 갖다 바로 보는 그런 주제로다가 팜플렛을 제작한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현대사의 주요 쟁점들에 대해서 되게 좌파적인 역사인식이 많으니까 그걸 갖다가 이제 좀 바로 보는 그래서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도 좀 이제 그분들의 긍정적인 부분을 갖다 평가를 하고 대한민국이 이룩한 성취를 갖다가 긍정적으로 보는 그런 내용의 한 20페이지 남짓한 팜플렛을 만들었거든요. 그걸 보고서 이제 민주평통에서 그걸 홈페이지에 게재를 했습니다. 근데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그걸 문제 삼은 겁니다. 이 극우적 역사인식이다, 역사 왜곡이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제 국회의원들이 좀 그렇게 호통을 치면은 이 관료들은 다 그냥 잘못했습니다 하고 납작엎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평통 사무총장이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하고 이제 뭐 사죄를 했고 이 더 걸작인 거는 그 끝날 때 당시 외통위원장이 이제 소위 보수정당이라고 하는 새누리당의 남경필 의원이셨는데 그분이 뭐라고 그랬냐면 오늘 국정감사에서 평통의 역사 왜곡에 대해서 많은 의원들이 지적이 있었다. 평통은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라고 훈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참 그걸 보면서 야
새누리당 저걸 믿어도 되는 정당인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대변인 하셨던 분이 계시는데, 네, 박 선생님, 네, 말씀하시죠. 지금 방금 통일교육원과 국정원이 배포한 자료의 차이는 팩터의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봐요. 예. 안보 교육에 대한 접근 방식의 차이는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예. 국정원이 접근하는 방식과 통일교육원은 학자들 중심 아닙니까? 연구자들. 접근 방식에 저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저도 동영상을 안 봤기 때문에 궁금합니다. 뭐 어떤 내용인지. 15분짜리라고 그랬습니까? 15분짜리? 그럼 아예 이번 기회에 한번 공개를 해가지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한번 검증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국회에서 15분 다 틀어놓고 난 다음에 일반 국민들 보시라고. 일반 국민들 상대로 하는 교육 아닙니까? 보고 난 다음에 이거 문제가 있다. 근데 이번 문제는 이제 국감하고 관계없이 그냥 중앙일보가 이제 취재를 해가지고 국감 강의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국감에 문제가 되면 국감장에서 한번 틀어놓고 보면 확인하면 될 것 같은데. 한번 이번 주말에 한번 가서 보시죠. 지금 폐쇄했다고 그러죠? 지금은 방송 안 하고 있어요. 안 한답니다, 이제. 저는 봤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제 눈에는 뭐 괜찮았는데 사람에 따라 좀 다르게 볼 수도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나저나 이제 대한민국은 2급 비밀, 1급 비밀 이런 비밀 분류가 무의미해졌습니다. 사이버 사령부 요원들 술자 계급 이런 것까지 공개가 되고 있는 마당입니다. 국가 안보에 직결되는 기밀 사항을 공개적으로 자유롭게 말하는 나라입니다. 정말 투명한 사회입니다. 종편 뉴스입니다. 조선일보입니다. 종편, 종합편성 채널을 줄여서 종편 이렇게 부릅니다. 종편 4개 회사 주주 구성 때 무슨 일이 모두 다 검증해야. 방통위 국감서 쟁점 부각. 채널 A의 편법 주주 구성 의혹 제기. 민주당에서 국감서 집중 제기했답니다. 학계에서 하는 얘기는 모든 종편 주주 현황 공개해야, 의회 투자설 등 진위 가려야. MBN만 왜 주주 현황 공개 거부하나. 대법원에서 심사 자료 공개 판결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MBN 측은 비공개 이외에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경향신문입니다. 국감장서 야단 맞은 종편. TV조선 채널A 편법 투자 편성 파행 등 이경재 방통위원장 재승인 심사서 평가. 한겨레 신문입니다. 방통위원장 채널A 편법 출자 의혹 위법 여부 검토하겠다. 의원들 승인 취소 사유 해당 추궁. 방통위원들도 순수한 출자 의심된다. 새벽 어린이 프로 편성도 질타. 사업계획서 약속 어겼다. 비판. TV조선 김민배 보도본부장 불출석. 야당 의원들은 동행명령 발부 주장. 야당 주장이 사실이라면 일부 종편이 돌려막기 식으로 주주 구성을 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정직하지 않은 방법으로 모인 돈은 반드시 말썽을 부립니다. 배 기자, 야당이 제기한 의혹 내용이 뭐죠? 우선은 이제 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뭐 아시다시피 이제 종편이라고 하는 게 이게 TV조선입니다만 사실은 뭐 조선일보가 전액 출자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 기업체들, 금융기관들 이런 데서 콘소시엄 형태로 구성을 하는 건데 그렇게 해서 이제 투자자들을 갖다 확보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물론 이제 TV조선이 그랬다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종편들이 이렇게 콘소시엄 구성하고 투자를 받는 데 있어서 이제 불통한 부분들이 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그동안 문제가 많이 됐던 저축은행이라든지 이런 데들, 원래 저축은행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서민들의 어떤 그런 걸 갖다 돕기 위한 그런 의미에서 생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이제 그런 의미보다는 이런 거 언론사에 대한 이 투자를 했다는 게 어떤 뭐 자기들의 방어막을 위해서 그런 게 아니겠느냐는 식의 의혹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종편이라고 하면 글자 그대로 이제 종합편성 채널인데 그 이제 일부 방송에서 종합편성 채널이라고 하는 그 이름에 걸맞지 않게 말하자면 뭐 종편보다는 이제 좀 특정 분야에 치우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떤 제대로 된 편성을 안 한 거 아니냐. 그리고 이런 것들이 어떤 관련법에 위배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연말에 이제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제 이 심사 여부를 갖다가 판단을 해라 이건 것 같은데 뭐 한마디로 보면 좀 민주당 의원 입장에서는 그동안 자기들이 만드는 것 자체를 반대했었고
또 이제 그 민주당 같은 경우는 작년 대선에서 패배한 게 네. 종편 때문에 졌다고 하는 피해 의식이 상당히 강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군기잡기에 나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군기잡기를 하고 있다. 근데 이제 결국은 종편이 출범할 당시에 투자 자금을 모으는 방식, 이게 제대로 됐느냐, 이걸 지금 이번 국감장에서 들여다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배 의원님, 지금 야당 의원들 주장대로 채널A가 투자 자금을 모으는데 뭐 우회적인 기법을 썼다, 또는 일부 편법으로 의심되는 투자가 있었다, 이제 이런 의혹 제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불법인지 아닌지 어느 경계선을 긋고서 판단을 해야 됩니까? 그래서 이제 방송법에 의해서 주주 구성이 이제 규정이 돼 있죠. 원래 네. 언론이 갖는 힘이 워낙 막강하다 보니까 또 이 공공성도 예. 아주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공공성과 이제 예. 그 투명성 차원에서 주주 구성을 어떻게 해야 된다. 대주주는 30% 못 넘는다. 이런 것들이 이제 법적으로 다 규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일대 주주가 30%를 넘으면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규정이 네. 돼 있죠. 그런데 이제 그 컨소시엄을 형성할 때 네. 아무래도 아는 데라든지 이런 데가 들어오기 때문에 우호 지분이 많게는 됩니다. 우호 지분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뭐 돌려막기 투자라 그러면 결국 거기가 우호 지분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근데 이 경우에는 그 채널 A의 주주로 들어온 곳에 주식을 취득한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그 콘도를 뭐 분양하는데 콘도를 인수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주식으로 계산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숨어 있는 지분이 있다든가 뭐 이런 거가 밝혀지면은 이제 안 될 텐데요. 그래서 그 법에서 볼 때는 뭐 잘 자세히 봐야 되겠지만 문제가 없을 수 있는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렇게 일대 주주 30% 지분 제한을 둔 이유가 방송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한 건데, 그게 이렇게 우회 투자로 된다든지 이랬을 경우에 그 막는 방법이 되느냐, 그거에 대해서는 제도 개선을 우리가 한 번 더 고민해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찌되었건 그 일대 주주 30% 제한선을 두었던 그 법 정신을 피해가려고 했다면 그거는 시청자들이 우리 종편에 대한 믿음에 금이 가는 그런 결과를 빚을 수 있겠다, 이런 걱정이 됩니다. 박 선생님, 아까 지금 배 기자는 뭐 정치권이 종편 군기잡기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했는데, 이 주주 공개, 이게 정치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왜 있다고 보십니까? 지난 대선 이후에 민주당 관계자들 만나봤더니 종편 때문에 마음고생했다는 얘기를 정말로 많이 들었습니다. 저도 종편에 여기저기 많이 출연했습니다만은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야당 입장에서 보면은. 왜냐하면 워낙 시청률이 좋았거든요. 지난 대선 때. 일반 국민들이 그만큼, 저도 방송에 나와서 정치 얘기를 합니다만 국민들이 그렇게 정치에 관심이 높으리라고는 미처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종편을 통해서 막 대선 전국에 돌아다 보니까는 야당 의원 같은 경우는 그때 출연도 안 했거든요. 아, 우리는 뭐 했느냐라고 하는 자성도 있고,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내부에서도 논의를 해가지고 앞으로는 출연하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야당 입장에서는 좀 서운한 것도 있을 것 같은데, 군기잡기보다는 종편도 이제 1년 됐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투명하게,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주라든지 또는 이 자기심사에서 투명하지 않을 경우에는 앞으로는 야당에 손을 쓸 수가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확실히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국정감사 아닙니까? 첫 국정감사니만큼 이번 기회에는 종편의 주주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또 지분은 어떻게 좀 되어 있는지, 혹시 우회라든지 또는 편법은 없는 것인지 따져보는 것은 야당으로서는 당연하다고 봐요. 뭐 그런데 이번에 그 종편 주주 구성 이 국감장 뉴스가 나오는 과정을 보니까 아주 특이한 방송사가 바로 MBN이에요. 여기는 어떤 방식을 썼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주주 공개도 안 하고 있고, 또 그걸 하기 위해서는 행정소송을 끝까지 가면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문제가 있는 거죠? 모르겠습니다, 저는. MBN 이따 오후에 또 갑니다. 갑니다만은. 여기 자격이 없으신 분이 발언을 하고 아니, 저는 정말 내막을 모르겠습니다. 왜 당연히 이제 공개를, 대법원 판결도 공개를 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라고 했는데 무슨 사연으로 공개를 하지 않는지는 가서 알아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종편 투자자 주주 구성,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칙대로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그것이 TV조선 신통방통 진행자의 소신입니다. 시청자들께 믿음을 드리는 첫걸음입니다. 여기서 잠시 쉬었다 가겠습니다.
향기에 사로잡히다. 새로 나온 다우니 퍼퓸 컬렉션. 매일 향수한 듯 다우니 퍼퓸 컬렉션. 촉촉함을 찾아 15,000km. 아르간넛 320개를 손으로 갈아 자연 발효의 힘을 더하면 수분 가득 황금 앰플. 아르간 20도 리얼 앰플. You are the nature, Nature Republic. (1등급이) 최선이었던 모두의 상식을 넘어서자. 새는 에너지도 자연의 해로운 것도 모두 제로가 되는 기술. 제로를 향해 에너지를 지키는 친환경 기업 KCC. 동양그룹 뉴스입니다. 조선일보입니다. 동양 현 회장 부자 압수수색, 국민검사제 첫 적용, 집 사무실의 계열사 10여 곳, 사기성 회사채 발행 등 혐의, 피해 4만 명, 금액은 1조 6천억, 경영진 동양시멘트 정보 이용해 주가 띄운 뒤 거액 차익 혐의도. 동아일보입니다. 동양증권 직원들이 인터넷 메신저로 회사채 CP 피해자를 조롱했답니다. 상담위에 남아있자 손님 XX가 안 가요. 여성 고객이 찾아오자 이쁜데 뽀뽀해드려. 제가 제 입으로 읽기에도 좀 민망합니다. 회사선 죄책감 통감 광고해놓고 본사 지점 직원들끼리는 저질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합니다. 피해자들 언성 높다고 경찰 신고하고 적당히 하라 위협하며 사태질도. 중앙일보 대우조선 공적자금 투입해 살려놨더니 순금 열쇠 김연아 목걸이 달라 갑 횡포. 서울신문입니다. 김연아 목걸이 사와 대우조선 해양 노골적 갑질. 슈퍼 갑질이 끊이지를 않습니다. 이러다가 우리나라 갑질 공화국 될까 걱정도 됩니다. 지금 동양그룹의 피해자 그리고 규모, 이 기자 어느 정도 되죠? 예, 지금 금융감독원에 신고가 접수된 걸 보면 한 14만 5천 건 정도 되는데 중복되는 거를 좀 가리면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4만 1천 건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국민검사 신청을 한 그 피해자 집단은 600명. 국민검사제가 뭐죠? 국민검사제는 이제 금융감독원에서 지난 5월에 이제 만든 제도인데요. 국민들이 금융회사의 불법 행위에 의해서 사기성 잘못 알고 투자를 해서 피해를 봤다 했을 때 200명 이상이 모여서 특정 내용이라든가 특정 기관들을 지칭해서 검사를 요구할 수 있는 그 제도입니다. 그래서 그 아직까지 한 번도 시행된 적은 없고 이번에 금융감독원에서 처음으로 이제 접수를 받아서 이번에 이제 실행을 할 예정인데요. 이렇게 되면 그 600명을 뭐 가족들이 있을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피해 사례별로 좀 묻고 그리고 그 600명이 신청한 사람들 것만 조사하는 게 아니라 신고 접수된 지금 14만 5천 건에 대한 내용들도 그 유형별로 비슷한 것들이 있는지 이런 식으로 가려서 어떤 형태의 그 피해가 있었고 어떤 형태의 사기들이 있었는지를 좀 가려내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러면 직접적으로 그 제재의 근거가 되거나 제재할 수 있는 그 요건이 됩니다. 아니 그런데 그분들 정신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불난 집에 부채질을 하는 것도 아니고 이 와중에 피해자를 조롱하는 메시지를 주고받았다고요? 그러게요. 아침에 이 기사를 보고 저도 좀 깜짝 놀랐는데 아마 이게 저희가 그 회사 업무를 봐도 그렇지만 요즘은 카톡방이니 메신저니 또는 뭐 그 사내 인트라넷이니 이런 게 잘 돼서 단체방들이 모일 수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뭐 업무적인 내용을 하기도 하지만 뭐 사담을 거기다가 이제 서로 주고받기도 하는데 그런 내용들을 주고받은 내용들이 이제 아마 제보를 통해서 외부로 나온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내용이 이게 지금 피해가 발생한 이후에 그 돈을 잃은 사람들이 안타까운 사연으로 찾아와서 구제를 요청하고 하소연하고 그리고 여기 이제 사례로 나왔던 것처럼 하루 종일 방법이 없어서 그 객장에 앉아있고 뭐 이런 상황을 아주 조롱하듯이 뭐 저 XX 아직도 안 갔네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또 이쁜 여자 손님들이 오면은 그 외모를 비하하면서 뭐 아줌마였는데 나이를 보니 깜짝 놀랐다 뭐 이런 내용들을 서로 뭐 주고받는 이런 아주 뭐랄까 이게 비인간적이고 저질스러운 그런 행태들이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인데 믿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책임감을 통감하고 목숨을 끊는 여직원까지 있는데 그렇고 이번에 대우조선 해양에서
또 슈퍼 갑질을 했어요. 김연아 목걸이를 사오라고요? 그렇습니다. 김연아 선수가 명예훼손 걸면 어떡하죠? 어제 울산지검에서 이제 수사 결과를 냈는데요. 예. 지금 검찰이 이런 그 원전 사태도 그랬고 이런 그 약간 독과점성 형태에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기업 분야에 대해서 지금 예. 하청업체의 관계를 집중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대우조선해양에서 임직원 16명이 예. 뭐 관련자들 포함하면은 뭐 한 30명 되는데 예. 16명이 기소를 당했는데 예. 그 내용을 들어보면은 뭐 집에 앉아서 협력업체한테 예. 그 협력업체라는 의뢰 지위를 어떻게 의뢰 위치를 압박하고 좀 이용해서 갑이니까 자기가 이 요청하는 것들이 아주 구체적이고 노골적이고 치졸한 방법으로 말씀하신 대로 TV를 보다가 와이프가 김연아 목걸이가 마음에 든단다 좀 사와라. 야 우리 아들이 이번에 수능을 보는데 황금 열쇠가 필요하다 좀 가져와라. 이런 아주 노골적이고 치졸한 방법까지 동원해서 그 금품을 수수해온 과정이 이번에 드러났습니다. 참 왜 이런 게 없어지지 않는지. 국감장에 불러야 될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류현진 선수 뉴스입니다. 괴물 LA를 구하다. 류현진 올 시즌 최고 역투 다저스 월드시리즈 희망 되살려 4회까지 노히트 노런 투구 부상설 경험 부족 우려 잠재워 미국 언론 보석 같은 존재 극찬. 네, 같은 뉴스 사진 실려 있습니다. 네, 여기저기 사진이 아주 시원하게 실려 있는 뉴스입니다. 류현진 투수 얘기를 전해드리면서 여러분께 분통 터지는 뉴스가 100개라면 기분 좋은 뉴스 한두 개밖에 전달해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 기자, 류현진 선수가 역사를 새로 썼다고요? 예, 어제 뭐 모든 분들이 보셨겠지만 아주 기분 좋은 하루였고요. 저도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았었는데 류현진 어제 그 내셔널리그 챔피언십 시리즈 3차전에서 아주 잘 던졌습니다. 그 본인이 스스로 잘 던져서 이 경기를 만들었기 때문에 아주 칭찬을 많이 받고 있는데 어제 뭐 한국 야구의 새 역사 많이 썼습니다. 뭐 포스트 시즌의 첫 선발승, 선발 투수 첫 등판, 뭐 여러 가지 이제 기록들을 세우면서 류현진이 어제 기분 좋게 하루를 마감했는데요. 어제 경기가 지금 메이저리그, 내셔널리그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경기였거든요. 그 경기를 잡아주면서 팀에도 큰 도움이 됐습니다. 박 선생님, 야구 보셨어요? 이상준 기자가 모든 사람들이 보셨겠지만 깜짝 놀랐습니다. 좀 아팠는데. 아니 저는 그 신통방통 고정 멤버 아닙니까? 이 방송 봐야죠. 딱 이 시간에 하더라고요. 저는 이 봤습니다. 모든 사람들 아니었나? 저도 못 봤습니다. 신통방통 알겠습니다. 류현진 투수 좋은 뉴스 계속 좀 부탁합니다. 믿을 사람은 류 선수밖에 없습니다. 신통방통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향기에 사로잡히다. 새로 나온 다우니 퍼퓸 컬렉션. 매일 향수한 듯 다우니 퍼퓸 컬렉션. 촉촉함을 찾아 15,000km. 아르간넛 320개를 손으로 갈아 자연 발효에 힘을 더하면 수분 가득 황금 앰플. 아르간 20도 리얼 앰플. You are the nature, Nature Republic. 노트는 이미 그 자체로 훌륭하다. 그래서 우린 은밀한 노트를 만들었다. 베가 시크릿 노트. 한 발 더 간다. 고로 존재한다. 베가 시크릿 노트. 노년의 보험 무엇이 고민일까요? 나이가 많아서 고혈압, 당뇨가 있어서 가입 안 되면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명품 부모님 보험은 50세부터 75세까지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어도 중증 치매 상해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나이에 무서운 병이 암 하나뿐인가요? 명품 부모님 보험은 암, 뇌졸중, 급성 심근경색 같은 큰 병에 치매 간병비는 중증 치매로 진단받으시고 90일 이후에도 호전되지 않을 경우 간병비를 일시금으로 드립니다. 나이 들면 안 아픈 데가 없는데 그렇다고 병원비 챙겨주는 것도 아니고 질병이든 상해든 입원비와 수술비를 선택계약으로 보장해드립니다. 080-6070-400 3년 만기 재가입 상품으로 만기 및 해지 환급금이 없으며 재가입을 통해 80세까지, 일부 담보는 90세까지 연장할 수 있고 재가입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내일의 생명
어르신들을 위한 보험은 많지만 나이나 건강 따지다 보면 마음먹은 대로 가입 안 되시죠? 라이나 오키 실버 보험은 다릅니다. 50세에서 81세라면 마음만 먹으면 나이 상관없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또 병이 있어도 지금 드시는 약이 있어도 마음만 먹으면 무진단, 무심사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가입 2년 이후 사망 시 사망보험금을 일시금으로 드리니까 요긴하게 대비할 수 있습니다. 저희 이순재 허투루 말하는 사람 아닙니다. 마음만 먹으면 당장 가입하실 수 있으니까 지금 전화하셔서 부담 없이 확인해 보세요. 1544-0410 1544-0410 5년마다 갱신되고 갱신 시 최대 86세까지 보장되며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사망보험금 이외의 보험금은 없으며 만기 환급금이 없는 순수 보장형입니다. 세계인이 사랑하는 리클라이너 레이지보이. 가장 편안한 휴식으로 생활에 활력을 드립니다. Comfort, it's what we do. Lazyboy. 암보험은 복불복이라고들 하죠. 그래도 보험금 때문에 암에 걸리고 싶으신 분은 없겠죠. 나는 암에 꼭 걸릴 것 같다 하시는 분. 하지만 우리가 평생 암에 걸릴 확률은 36%. 게다가 암 치료비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 막상 어떤 암보험을 들까 하면 답이 없어요. 제 추천은 AIA 생명 뉴 원스톱 암보험. 보험료가 전혀 안 오르거든요. 나이가 들어도 부담이 없죠. 또 100% 만기 환급형을 선택하면 만기 때 낸 보험료 다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료에 대한 후회는 없겠죠. 물론 각종 암의 희귀암도 보장, 만기 때 낸 보험료 다 돌려받고 보험료 전혀 오르지 않는 무배당 뉴 원스톱 암보험. 080-730-4949 노년의 보험 무엇이 고민일까요? 나이가 많아서 고혈압, 당뇨가 있어서 가입 안 되면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명품 부모님 보험은 50세부터 75세까지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어도 중증 치매 상해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나이에 무서운 병이 암 하나뿐인가요? 명품 부모님 보험은 암, 뇌졸중, 급성 심근경색 같은 큰 병에 치매 간병비는 중증 치매로 진단받으시고 90일 이후에도 호전되지 않을 경우 간병비를 일시금으로 드립니다. 나이 들면 안 아픈 데가 없는데 그렇다고 병원비 챙겨주는 것도 아니고 질병이든 상해든 입원비와 수술비를 선택계약으로 보장해 드립니다. 080-6070-400 3년 만기 재가입 상품으로 만기 및 해지 환급금이 없으며 재가입을 통해 80세까지 일부 담보는 90세까지 연장할 수 있고 재가입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